첫 번째 제보 후. 자, 남고생이 자신의 책을 여교사 텀블러에 넣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조금 돌아가 있으면은 내가 실수로 좀 돌렸나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무조건 뚜껑을 열었다 닫았구나 하고 이제 열어봤죠 제가. 근데 처음 열었을 때는 그냥 뭔가 손소독제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물질이 그 텀블러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처음에는 화가 났죠. 왜냐면은 바로 앞에 손소독제도 있었겠다. 일부러 나를 먹이려고 애들이 손소독제를 넣은 줄 알았어요. 정말. 학생이 자백을 했다더라고요. 사실 내부에서 이제 혼자 음란물을 보다가 학생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교파까지 가가지고 이제 제 텀블러를 보고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이 들었다. 근데 이 사건은 얘기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참 한숨만 나와요. 네, 저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선생님께서 이제야 공론화를 하신 거잖아요. 당시 학교 측한테 상처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만장 방송 나간 후에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과는커녕 2차 가해까지 있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직접 뵙고 왔는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해당 지역을 떠나려던 피해자를 겨우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이었거든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학교 측에 부탁을 받아서 다른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야간 자율학습 강독을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앞에 손소독제도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넣었구나 하고 그대로 들고 나와서 복도에서 사진을 찍고 상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거 상담 선생님도 사진 찍어가지고 학생들 다 있는 단톡방에 이걸 보내면서 누가 여기 장난쳤냐, 범인 나와라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복도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근데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진짜 한 3, 4분? 엄청 짧은 시간 동안 내가 2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찍힌 거예요. 제 텀블러를 들고. 학생이 자백을 다 했대요. 내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이걸 들고 세탁실 나가서 한번 헹구고 들어왔대요. 근데 안에 물이 있었다 싶은 게 이제 자기도 아차 싶으니까 다시 정수기로 가서 물을 받아놨다 하더라고요. 상담 선생님 말로는 걔도 많이 놀란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라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을 부르고 많이 놀래서 정말 이거는 병가를 받아야 된다. 상담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4일 병가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정신과를 갔거든요. 근데 2주 절대 안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계약직이고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4일 병가 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바로 출근을 했어요. 와,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으면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겠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자, 지금 정희훈 기자가 들고 있는 이 텀블러가 제발 네. 그 텀블러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맞습니다. 어떡하죠? 이 선생님께서 이 텀블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레기통 옆에 뒀다고 하시는데요. 경찰에서 텀블러 조사를 마무리해서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인터뷰할 때 갖고 나와주실 수 있냐.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이유는 사반 가족 여러분들께 이 텀블러를 좀 보여드리면 사건의 엄중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못 보겠네요. 네. 맞아요. 자, 일단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아까 정희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안의 엄중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들으신 것처럼 자습 시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평소에 그러면 이 학생들 통제가 잘 안 됐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도 되게 잘하는 분위기래요. 당시 자습실에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쉬는 시간대였죠. 이제 화장실 간 학생들도 있었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평소와 다름이 없던 날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정말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선생님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마자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반 가족 여러분 댓글 중에 기억이 나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참 자비로운 학교와 나라다. 학교는 교육의 장 아니냐. 예비 성범죄자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고 이게 많은 공감 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실 듯합니다. 뭐 당연히 성범죄죠. 성범죄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느낀 거였지만 정말 학교 측의 대응에 정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선생님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유 중에는 학교 측 대응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충격적인 2차 가해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담임 선생님이 따로 카톡이 왔었거든요. 근데 반성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 제가 잘못된 방향의 처벌을 해서 후폭풍을 학생이랑 학교가 지금 맡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끝이 뭐 고통이 아물지 아니면 새로운 상처가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다른 위로라던가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불편하다. 2차 가해를 한 건 동료 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9월에 그런 일이 있고 학생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받은 피해가 진정이 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에 제가 행정실에 가서 그냥 내가 얘 아니었으면 없었을 피해에 대해서 그럼 산재 처리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와중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나 봐요. 뒤에서 제 얘기를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다. 내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산재 처리를 기관에서는 벌금도 내야 될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귀에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 앞에서는 그래요. 아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산재 처리 높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정말 언제 답을 주는지 계속 기다렸어요. 산재는 개인에서 처리하는 거다. 근데 기관 신고는 우리가 이미 끝낸 상태니까 개인에서 산재 처리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성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보고가 돼야 된다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서 기관 신고를 해달라. 뭐 도교육청 측이라던가. 그래서 이 사건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좀 보고를 했더니 의중이 뭐냐 라는 대답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런 뜻 없었다, 그냥 절차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기관 신고해달라 한 것 뿐이다. 근데 그 이후로도 3번, 2번 전화가 오셔서 가해에 대한 관리자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바라냐, 어떻게 해줄까라고 계속 물으셨거든요. 이에 대해 경남 교사노조 측은 노조 소속이 아니라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중을 물으면 안 되고 그 피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질문을 해야죠. 기간제 교사, 전교사 이 유무를 떠나서 분명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학교가 책임을 지기 어려우면은 교육당국,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이 선생님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 선생님의 어떤 치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정말 무슨 2차 가해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특히 그 교장 지갑에서 5만 원 주면 이게 해결될 일이에요? 저도 그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도교육청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 입장을 물어보니까 실비 처리가 바로 가능한데 혹시 보험 따로 가입한 게 있는지, 이렇게까지 재해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그 네. 속셈이 뭐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절차에 따라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뭐 또 도교육청이 이런 말도 했어요. 산재 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잘 몰랐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의 의중이 뭐였던 간에 피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하고 배려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홀로 싸운다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이 더구나 할머니랑 둘이서 타지 생활을 하고 아이고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반장 방송 이후에 가해 학생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아, 네,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지인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대신해서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직접 그런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학교 측에서 나서서 정말 이 어떤 뭐 용서와 사과의 장을 이렇게 네. 마련하는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도교육청 관계자 말로는요. 당시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피해 선생님을 계속 돕던 그 동료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이제 상담 선생님이라는 분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이제 중간에서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 걸로 그 당시에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대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가해 학생 부모님이랑 연락했다는 그 선생님 지인 있잖아요. 앵커께서 직접 사과하면 안 되냐고 물었던 그분이 안 그래도 나 말고 피해 선생님한테 직접 사과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이게 지역 사회가 워낙 또 좁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학교 측 관할 경찰서에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이 피해 선생님 부모님이 계신 수원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를 일단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 학교 측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제 이첩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관련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월 21일에 이제 수원남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썼어요. 쓰고 그 다음날 피해자 상담을 받고 제 본거이니까 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사건 접수가 됐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일단 재물 손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들고 있는 텀블러에 넣거나 저한테 직접 묻힌 게 아니라 제가 두고 있었던 거기에 넣은 거니까 이거는 텀블러에 대한 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담당 경찰관님도 누가 봐도 성사안이긴 하니까 예비제명으로 강제추행을 넣긴 할 거다. 근데 재물손괴죄밖에 적용은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당연히 이거는 성 관련이니까 무조건 성으로 처벌을 받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애도 밥 못 먹고 힘들어한다. 원래 착한 애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원래 착한 애다. 착한 애가 선생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 자, 가정에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정말 따끔하게. 저는 이제 뭐 가정 내 교육 이것도 그거보다도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맞아요.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의 상태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근황이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이 사건으로 이제 다른 학교에 구직을 못하고 이제 사실상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을 바꿔야 할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학교 측에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뭐 누가 이런 누굴 얘기가 고소한다고요? 학교 측에서 선생님을 모욕죄로 고소를 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뭐 명예를 실추했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선생님은 학교에 대해서 밝힌 건 없지만 이제 뭐 알려지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모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약간 흐름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쉬쉬 아닌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저렇게 공론화해가지고 맞아요. 사건 반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온 그냥 세상에 이 문제로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서 선생 당신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맞아요. 하겠다. 그냥 그런 말만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 고소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피해 회복은커녕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 잘못한 부분은 좀 인정하고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모두가 그걸 놓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첫 교사 생활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진짜 요만한 의무감이랑 책임감 때문에
아 그래도 얘가 빨간 줄 입고 있는 살아가면서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너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처벌은 안 바라지만 줄 수 있는 한 최대의 징계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위 동료 선생님들이 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더라.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지내는 거 보니까 좀 약오르더라.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들리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제 그때서야 그럼 얘한테는 나중에 커서 술자리 같은 데 모이는 친구들이랑 나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2주 특별교육이 수업하고 끝났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가십거리밖에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모두가 알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더 수치스럽죠 저는. 근데 선생님은 본인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그 와중에 책임감 때문에 학생 인생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선생님 말씀처럼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무용담처럼 떠들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 맞아요. 이게 뭐 학생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뭐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상 이 가해 학생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든 뭐 따끔한 처벌을 내리든 뭔가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이 재범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방금 선생님 얘기처럼 저 녀석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무용담처럼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제대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진짜 이게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 청소년은 성범죄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걸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비대면 성범죄잖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도 딱 명확히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이 학교가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하니까 내가 고소를 해야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피해 선생님께서 어떤 심경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으로 제 생수병을 한다면 못 마셔요. 물. 그 학교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저도 건너서 들었거든요. 서운하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원하는 걸 다 해주겠대요. 다 돕겠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학생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으니까 혹시 제대로 다시 처벌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재심 청구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벌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방송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거든요. 제가 고소를 하고 있고 조금 허무한 느낌도 있고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으니까 일단 밤에 잘 때 진짜 작은 소리에도 깨거든요. 너무 무서운 게 학생도 애초에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짓을 했던 애인데 와서 못 찌를까 싶은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보복을 하진 않을까 싶고 한 번은 환청을 들었거든요. 누가 도우락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또 잠을 못 자요. 그냥 그날은 혹시나 좀 너무 그런 불안이 크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복 받으면 어떡하지? 그냥 혼났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니까. 학교가 진짜 그 학생을 위한다면 합당한 처벌을 내려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해 선생님께서 하루빨리 좀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보 후 정리하고요.